어떤 식으로 행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꽉 끼고 가야 된다. 따라서 지금 뭐 1, 2조 가지고 신경전하면 안 된다. 작년에 특히 쪽팔리게 그게 뭐냐. 그 협상 주기를 5년인가 해서 1년으로 줄인 데다가 그러면서 뭐 마지막에 뭐 천몇백억 가지고서 그 미국이랑 그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천몇백억을 5천만 우리 인구수로 나눠보면 국민 한 명의 목숨값을 꽁치 한 마리 값 2,000원 꼴로 계산한 거다. 너 그렇게 국민 모독하면 안 된다,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안 하잖아. 세 번째, 자유한국당이 홍콩 자유시민의 저항에 대해서 효과적인 얘기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미국에서 통과시킨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야 그거 잘한 거다. 우리는 비록 미국의 지금 중국의 압박 그거에 의한 미중 전쟁의 전개에 의해서 이 세계 경제와 중국 사이가 지금 틈이 벌어져 가서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차제에 중국이 이 그 인류보편의 그 규범과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중국의 발전이 있기를 우리는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훌륭한 이웃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유한국당이 한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타이완 반중 독립파가 원래는 이제 내년 1월 11일 날 열리는 타이완 대선에서 이제 패배할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홍콩 자유시민의 저항 덕분에 내년에 이길 게 확실하다고요. 아, 그러면은, 아, 타이완 민진당의 독립파도 아니에요. 이제 반중 성향이지 타이완의 누구도 사실 내놓고 독립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타이완도 홍콩과 비슷해서요.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가진 상태에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완전히 척을 지고 원수지간 가는 건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독립 성향이 있다는데 사실은 자치 강화 성향입니다. 타이완에. 그러니까 허울뿐인 일국이고 실제로는 타이완의 독립성. 그러니까 형식적 독립이 아니라 사실상의 독립성 강화 이거거든요. 나 그러면은 그 타이완 사람들 직접 부르기 힘들면은 타이완의 그런 성향의 그 브레인들 좀 부르고 해서 뭐 여의도 연구소랑 몇 명 의원이랑 해서 그런 거 하면서 타이완의 지금 정치 변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유시민들이 해왔잖아요. 저희 이선본과 또 저랑 또 관계 있는 지식인 집단인 마인드 300 이런 데서 해왔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쪽팔린 얘기 아니에요. 108명 헌법기관 108명 거대 자칭 보수 자칭 자유성향 정당이라는 그런 조직이 이런 걸 신경을 안 써왔잖아 하나도. 그럼 머리가 맹탕이란 얘기죠. 머리가 맹탕. 그 다음에 요번에 문재인 지금 저기 가서 시진핑 만나서 아주 반인류 극언을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그 공격거리예요. 뭐라 그랬냐.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것도 아주 옛날부터 운명 공동체라 그랬어요. 운명 공동체여갖고 청나라 때 치고 들어왔냐고. 운명 공동체여서 6.25 때 치고 들어왔냐고. 그놈의 운명이 뭐 그런 운명이 다 있어. 야, 그 문재인 너의 마조키스트 운명이고 넌 남한테 학대받고 남한테 두들겨 맞고 남 밑에서 종살이하면 넌 좋냐? 너가 마조키스트 성향인 건 좋은데 왜 온 국민을 마소히즘으로 몰아? 네 운명해. 네 책처럼. 우리는 너 운명에 같이 조인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야 돼. 문재인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 그렇게 바꿔야지. 왜 네가 함부로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고 해? 이렇게 논평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 다음번엔 반인류적인 발언이에요. 홍콩과 신강은 중국 내부의 문제이다. 지금이 21세기고 반인류 범죄라는 게 지금 특히 신강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장기 적출까지 되고 있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현재 지금 순간에 적법한 이유 없이 구금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체계적으로 신강 그 지역에 한족을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를 전통적인 그 위구르의 생활권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생활권 파괴, 문화 파괴, 종교 파괴, 신체 구금, 장기 적출. 그 다음에 평소에
오엘리안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디지털 전체주의에 의한 테러와 감독. 이런데 이건 당신들 내정이니까 우리 이 얘기 뭐냐면은 다시 바꿔 말하면은 미국이 신강 문제 거론하는 거, 국제사회가 신강 문제 거론하고 홍콩 문제 거론하는 거, 이거는 내정 간섭이다. 지금 그거를 옆에서 문재인이가 시진핑 뭘 빨아준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문재인 너 지금 거기 가서 그 발언은 너 그 반인류 범죄 발언이야? 너 조만간에 반인류 한반도 반인류 범죄 특별법정에 서고 싶냐? 그때 죄 하나 더 할까? 지금 평양 붕괴하고 한반도 정치 쓰나미 오면 여기 범죄 한반도 반인류 범죄 스페셜 코트가 만들어진다고요. 엔티 휴머니티 크라임 스페셜 코트가. 그때 너 거기 어차피 쓴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냐? 어차피 쓰더라도 그 죄가 하나 더해지는 것과 안 더해지는 건 차이가 커. 너 알아서 처신해야지. 이렇게 논평이 나와야죠. 물론 저같이 흉악하게 나오면 안 되지만 좀 점잖게라도. 뭐 하고 있냐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사기 탄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지금처럼 그냥 아닥하고 뭐 그냥 거론하지 맙시다 분위기로 가려고. 그렇게 덮어질까? 그 다음에 사탄파 원흉. 뭐 장제원이, 권성동이 뭐 이런 사탄파 원흉들, 김성태, 김무성. 그 명확한 원흉들이 있잖아. 한 10명, 20명은. 그 원흉들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뭐 아무리 미룬다 그래도 그 언제까지 미룰 거냐고. 지금 자유시민이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자유시민이 한 1,500명 학살되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이란은 워낙에 그 압제적인 그런 그 상태여서 시위가 붙으면 그냥 살벌하게 붙습니다. 여기 사진 2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전형적인 이란 시위예요. 길거리 고속도로에서 그냥 바로 시위 붙어버리고 튀어버린다고. 저렇게 해서 1,500명이 죽어요. 저렇게 해도. 왼쪽은 뭐냐면요. 시위같이 했죠. 이게 이제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가 이란 시위 보도하면서 이게 마치 반정부 시위라 그러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저건 전형적인 친정부, 친아야톨라 시위의 그 모습입니다. 저런 식으로 아야톨라 그 사진 들고 이란 국기 흔들면서 총으로 안 쏴 죽이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제대로 시위를 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 오늘 조선일보인가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반정부 시위라고 캡션을 달아놨어요. 기자들이 무식한 거예요. 기자님 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 너무 창피할까 봐 내가 저기 어느 신문이라고 적시도 좀 안 하고 기자 이름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라고. 내가 아무리 봐도 왼쪽은 저건 친정부 시위야. 친아야톨라. 그 무슬림 신정체제 시위고 지금 반정부 시위는 오른쪽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냥 불 지르고 때려 부시고 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올해 지금 한 1,500명이 숨졌다고요. 저 일종의 굉장히 심각한 사회불안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상태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셔야지.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안에 그 국제정책 및 한반도 상황 태스크포스를 둬야 돼요. 막 물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논평이 나와야 된다고, 외신 논평이. 그래서 국민들한테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야,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당신들 뭐하러 정권 잡으려 그래? 저 같으면 해도 문재인 586 집단이 계속 정권 잡고 있으면 싸우기라도 하지. 저것들 맹렬한 적의와 증오가 불타서.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에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끌어내려요. 문재인 끌어내려. 이것만 해갖고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선거 이겼다. 그럼 이것들이 내 파트너야 아니면 이것들 순 사기꾼들이야. 이것 순 기회주의자 몰입의 집단이야. 헷갈린다니까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로또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자기 정체성을
하루아침이라도 뚝딱거려서 드러내야 될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시급해 정해야 될 이슈들 한 6개를 정리해 보면 홍콩, 타이완, 신강 등에 대한 중국에 대한 관점을 뭐 내부 세미나를 통하든 뭐 컨퍼런스를 통하든 해서 그걸 다듬어 나가야 돼요, 빨리. 또 북한 급변 사태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 급변 사태 및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통일 시나리오. 북한 지역이 유엔 주도의 그 자유 조선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선호한다. 우리가 그걸 최대한 돕겠다. 그래서 그 자유조선에 이르기까지 한 5년 동안 그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북한 2,500만 주민이 갱생해 나가면서 재활돼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향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임시행정기구가 국제사회에서 꾸려지는 것을 우리가 지지한다. 그때가 되면 국제사회랑 얘기해서 북한 지역에서 우리가 개성공단 같이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내다 팔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또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 북한 사회의 갱생에 대해서 북한의 사회의 갱생. 북한 지금 사회가 없습니다. 국가밖에 없어요. 김일성 국가밖에. 북한의 인간과 사회가 갱생해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뭐 이런 빅그림. 그리고 그렇게 북한 지역에 자유조선이 들어오고 나면 휴전선 남쪽에 자유대한민국과 휴전선 북쪽의 자유조선 사이에 낮은 단계의 통일, 즉 자유국가연합, 코리아 컨페더레이션, 프리 코리아 컨페더레이션, FKC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아니 김대중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햇볕이니에서 자기 나름대로 통일론을 내놨잖아. 왜 못 내놓냐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통일론 내놔야 돼요. 머리가 다 이상해 이 사람들. 머리를 못 돌려. 머리를 평생 돌려본 적이 없나 봐. 그냥 줄 서서 이렇게 눈빛 맞추고 그 줄 서서 충성 바쳐서 너 공천이야 그러면 공천 달고는 저 한국당입니다. 저 포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해 처먹고 그것만 살았나? 지금 당신들 그렇게 해서는 이 로또판 먹다가 배탈 나서 전부 이질로 입원해요. 로또판이 워낙 크게 차려져서. 차라리 먹을 게 없으면 배탈 나고 이질도 안 나. 근데 이거는 로또판이 워낙 크게 차려나갖고 아주 급성 장염 걸리기 딱 맞다니까. 6가지 문제 관점을 가져야 돼요. 6가지 이슈에 대한. 세 번째,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에 대해서 입 바른 소리를 거침없이 내놔야 돼. 네 번째, 특히 이게 평양 붕괴, 북한 붕괴, 북한의 접수 해방 이후에 아주 바로 적용될 문제인데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한미일 핵공유 협정. 그러니까 내놓고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핵공유 협정 및 미국의 MD에 참여해야 된다. 이거 당론으로 하기 힘들면요. 당의 강성 의원들 몇 명 딱 짜갖고 그 사람들이 막 세미나 주도하고 그 사람들 발언으로 막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는 우리 당을 이걸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아 그러면은 그게 당론 채택은 안 돼 있어도 사람들이 다 이심전심으로 지금 한국당이 선거공학적으로 좀 불리하니까 저걸 당론까지는 얘기 안 해도 결국 저게 한국당의 복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준다고. 그렇게 치고 나가야지. 탄핵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사기탄의 원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한 6가지 이슈에 대해서 관점이 정립돼야 돼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연말 아니라도. 그럼 6가지 이슈에 대해서 관점을 정립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당이 우리가 자유시민의 동반자인가 아니면 사기탄핵 친중파의 공범인가를 선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 못 피합니다. 이 선택. 덮고서 못 나가요.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뭐 비례 한국당 만들 겁니다. 뭐 이따우 소리나 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퍼져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가파릅니다. 이 로또판 자체가 얼마나 가파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북한 접수 해방도 바로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가팔라집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하게 안 덮어집니다. 한국당 관계자님들 들으세요. 당신들이 자유시민의 동반자인지
사기 탄핵 친중파의 공범인지 이제 판가름 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참고로 사기 탄핵 친중파는 지금 발악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재호 홍준표가 하는 이른바 국민통합연대인가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청년을 내세워서 대독을 시켰는데 그 창립선언문을 아주 내용이 극악무도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6.25 동족 상잔의 전쟁 및 그에 이은 가난과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는 일반 국민의 분투, 가난, 고통을 외면한 이승만 정권의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 권력의 잠기 집권으로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1960년 4.19 혁명으로 잠깐 세상이 바뀌는가 했다. 그러나 1961년 1년 만에 5.16 군사 쿠데타가 나서 그 이후 30여 년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 나라의 민주화를 가로막았다. 그 암울했던 시절에도 나라는 발전했고 산업화는 재기를 찾았고 칠흑과 같은 독재 하에서도 민주화는 꽃을 피웠다. 저기 흰 글씨는요, 그 창립선언문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걸 줄이면서 창립선언문의 그 모두 부분이 그 제일 중요한 앞대가리 부분인데 그걸 줄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드린 흰 글씨고요. 직접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깡다구가 없냐면 분명히 문맥으로 보면 이승만 박정희를 까는 건데 이승만 박정희를 이름도 거론을 못해. 이게 무슨 개추잡판 사기판이냐고요. 이재호 씨, 홍준표 씨 깔려면 이름 거론하면서 까세요. 당신들 뭐해 지금. 그 창립선언문 어떻게 써갈겨놨는지 한번 직접 보세요. 그걸 청년을 시켜서 대독을 시켰어요. 자, 보십시오. 이 자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창립선언문. 건국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2년 후 1950년 6월 25일 종족상잔의 전쟁이 나라를 휩쓸고 갔다. 처절한 가난의 고통 속에서 초목금피로 연명해야 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었다. 자유와 민주는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으로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1960년 4.19 혁명으로 잠깐 세상이 바뀌는가 했는데 1961년 1년 만에 5.16 군사 쿠데타가 나서 그 이후 30여 년 군사 독재 정권이 나라의 민주화를 가로막았다. 그 암울했던 시절에도 나라는 발전했고 산업화는 제 길을 찾았고 칠흑과 같은 독재하에서도 민주화는 꽃을 피웠다. 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후 국가에서 유일하게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섰고 네. 아까 이 얘기잖아요. 줄이면 6.25 동족 산장의 전쟁 및 그에 이은 가난과 고통이 있었다. 자유와 민주는 일반 국민의 분투, 가난, 고통을 외면한 이승만 정권의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으로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1960년 4.19 혁명으로 잠깐 세상이 바뀌는가 했다. 그러나 1961년 1년 만에 5.16 군사 쿠데타가 나서 그 이후 30여 년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 독재 정권이 나라의 민주화를 가로막았다. 그 암울했던 시절에도 나라는 발전했고 산업화는 재기를 찾았고 칠흑과 같은 독재하에서도 민주화는 꽃을 피웠다. 이게 이재호 홍준표의 역사관입니다. 그들이 만든 창립선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두 부분입니다. 앞대가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승만 박정희를 매도한 것도 문제지만 매도하려면 이름 거론해서 매도해라 이거야. 무슨 비열하게 이름조차 거론 못하면서 이렇게 매도하냐고. 매도할 용기도 없어 이 자들은. 이런 자들이 이런 그 퇴물 정치 퇴물들이 모여가지고 통합을 얘기하면 그 판이 무슨 판이 되냐고요. 거기 가서 또 축사해 주신 또 어느 목사님은 뭐예요? 정신 차리세요. 입만 뻑하면 이승만 찾는 그 목사님 말이요. 지금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데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분투, 가난, 고통을 외면한 이승만 정권의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 이렇게 이승만 시대를 규정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정신 차리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린 뭐 할 거냐? 제가 오늘 한국당 짚어본 거 한국당 보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뭐 안달복달해서 충고하기 위함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 국회의원들이고요. 저는 제야예요. 우리나라는요 그 반상 개념이 심해요. 국회의원들 만나러 가면 차라리 국회의원은 잘 대해줘. 보좌관 잘 대하는 척 해줘요. 당뇨 너는 쌍껏 우리는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노는 사람이야. 이 태도가 그냥 나와요. 그럼 국회의원도 결국 그 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서면. 따라서 저는 그 양반들한테 충고할 자격이 없어요. 제 말은 안 먹혀. 안 먹힙니다. 예외적으로 한 10분 정도가 제 세뇌 탈출을 꽤 자주 들으세요. 참고 삼아서.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공천 다시 받을까? 누구랑 같이 친해야 되나? 이번엔 판이 어떻게 가고 있나? 그런데 그 관점도 딱 72시간에 끊겨요. 73시간부터는 그 사람들 시계에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순간의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자, 저 정도로 떠들어도 이런데 일반 시민들은 더 그러죠.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당이 헤맬지 제대로 갈지 속 끓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너희가 우리 편이라면 우리 길로 나와서 네 힘으로 걸어라. 그거예요. 쿨해야 돼요. 그럼 우리 길은 뭐냐?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깃발 담론 이론을 지켜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관점, 안목, 식견, 소통 능력을 함양해야 됩니다. 특히 이럴 때 교수, 법조인 등 전문 지식인의 기여와 활약이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에 기여한 교수, 법조인을 우리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브레인 네임드로 띄워줘야 됩니다. 이게 깃발 담론 이론을 지켜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할 일은 뭐냐? 우리 동네 조직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선거구에서 지역활동가와 일반 참여자가 이게 뭐 한 1대10, 뭐 2대8 구조로 이게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하면서 이렇게 형성되고 발전되냐? 3대 프로젝트입니다. 하나가 연비제 공수처 철폐, 두 번째가 부정선거 감시, 세 번째가 전국 12,000개 초중고등학교 학원이 지원하는 사업. 이게 다 우리 동네 CEO를 개발시켜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길 열심히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쟤들 선거판 다가올수록요. 표 누가 갖고 있지? 나 누구한테 지원받아야지? 자유시민들한테 가야 되네. 여기 동네에서 저 사람들 한 50명, 100명 모여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 해왔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후보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미중전쟁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 해방도 보셔야죠. 그리고 탄핵은 반성하셔야죠. 그리고 사기 탄핵 친중파 원흉들은 날려버려야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공수처 연비제는 없애버려야죠. 후보님 조금 더 전투화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서 이제 딱 인풋을 넣는 거거든요. 네가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 해먹으려면 너 지금 그 자세로 되겠어 임마?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게 그 정치인들을 사람 꼴값하는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표만 하는 짐승이에요. 표만 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 꼴값을 할 줄 아는 존재. 정치는 우리가 격상시켜줘야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는 지금 뭐 입법 반대 투쟁일 뿐만 아니라 통과된 다음에 철폐 투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여전히 사서 많이 뿌려주십시오. 100권 1만 원에 발송비 포함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보셨지만 지역구 방문 인증샷 찍기 이거 뭐 보통 목금토인데 많이들 미리 해주시면 이게 목금이 되는지 월요일이 되는지 그건 다 계속해서 일어나요. 신청 문자 010-4597-2224 이걸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지역 그 활동가들하고 묶어드립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냐? 아주 뭐 지역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난리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남녀 혼성, 노장청,
자유시민 정치 조기축구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뭐 형님, 동생, 뭐 누님, 뭐 언니, 아우 뭐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이게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이게 해방감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고 또 기운이 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의원 사무실도 방문하고 우리 동네 서명 부스도 들고 나가고 또 우리 지역 세미나도 준비하고 이런 그 지역 활동가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10-3330-1142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이어지는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